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남 양산에서 신령이 모시고 있는 성화신당 창홍신녀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방송을 자주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좀 바빠도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는 시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다가오는 만큼 각 띠별 신년 운세 쥐띠, 소띠, 토끼띠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올려뒀는데요. 앞으로도 각 띠별 신년 운세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방송 이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또 전체 알람 설정까지 또 해두시면 또 제 방송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또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 전체 알람 설정 해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의 다가올 운기 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2월 19일인가? 그때 1심 재판, 내란 재판이죠. 1심 내란 재판이 남아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2022년도 그때가 이민년이었을 거예요. 예, 이민년. 그 이민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운기가 대운이 들면서 큰 문서를 잡았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문서를 잡았지만은 이 삼재가 들었죠. 또 삼재가 들면서 그 기운들이 약해지기 시작한 데다가 윤 전 대통령님 전 윤 전 대통령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셨죠. 그 떠나시면서 여기에서 삼재의 상무까지 같이 겹쳤었고요. 그 김건희 여사도 띠동갑이죠. 같은 쥐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삼재가 둘이 있었었고 거기에다 상문에 삼재에 이러한 것까지 같이 겹치면서 운기가 굉장히 하락을 하는 이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덮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왕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으로는 최고의 높은, 제일, 높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뭘 더 얻으려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건지, 이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이 부분에서는 대목인데, 또 요즘은 뭐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그까지 소환을 시켜서 뭐 얘기들을 하던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인이었어요. 계엄을 선포하고 당시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도 정치적으로 그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군인 신분으로 계엄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잖아요. 그 시기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당시에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을 당하시기도 했고 나라에 큰 변고가 있었고 했지만 지금 그 내란 뭐 내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예, 그 비싼 경험을 그 12상 비싼 경험을 했을 적에 술가 좀 솔직히 우리가 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거 뻔히 아는 이야기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망을 할 겁니까? 문제는 이걸 그대로 또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비뚤어지고 또 왜곡된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진실은 계속 감춰지고 묻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참담해요. 그래서 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또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12상 계엄 때 우리 국민들 누가 하나 다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망하신 분들이 있나요? 오히려 그 동원됐던 그 군인들이 많이 다치고 뭐 군인들의 어떤 개인 물품도 많이 망가지고 했던데 이거는 그 당시 뭐 우리가 내란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다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다 봤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다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동원됐던 그 국회에 동원됐던 군인들이 그 총에 그 탄창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탄창이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 그 총을 보면 아신다고 하는데 너무 저는 이게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웃겼던 게 이 사람 또 희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성 그 무슨 국회의원인데 그 군인 총을 뺏으려고 하다가 그게 얼핏 이렇게 영상에서 잘못 보면 군인이 이렇게 총을 겨누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군인 총을 뺏으려고 이렇게 자기 쪽으로 쏘는 것처럼 그러한 거를 각본을 정해놓고 뭐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 뭐 이런 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후에 이 방송이나 이 뉴스나 이런 걸로 의해서 다 나왔잖아요. 다 밝혀지고 이랬었는데 뭐 이런 코미디 같은 무슨 이런 정치가 다 있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다 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 대신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세비를 받아서 당신들이 그렇게 정치라는 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해프닝 같은 국민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또 일들도 생기고 이런 형태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크게 없다 보니 항상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정보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해봤자 TV 뉴스에서 접하는 거, 또 종이 신문, 그리고 라디오 뭐 이런 거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미디어 시대에 사는 이런 지금 뭐 AI도 너무 지금 이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이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가능했겠죠. 그런 좀 얄팍한 그런 게 너무 속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정치 안 했어야죠. 정치를 한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다. 먹는다는 각오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희생을 하고 하는 건데 내 사리사욕을 다 뭐 탐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를 보면서 뭐 실망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자 하면은, 을사년에는, 많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적으로도 너무 망신스럽고요. 뭐, 이 어떤 충격적인 일들,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접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제일 관심사가 다들 뭐 여야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윤석열 전 그 대통령한테 남은 그 2월에 있는 1심 선고 내란 재판의 1심 선고인데 제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운기를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살펴볼 때는 2월에 있을 재판에서 무죄는 좀 어렵게 보여요. 좀 어렵게 보이고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 병원년에 들어서도 윤 전 대통령한테 드는 이 운기 자체가 기운이 충돌을 해요. 많이 부딪히고 충돌을 해서 뭔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뭐 계속 싸운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 판을 뒤집어지기가 힘든 걸로 보여요. 그런 말이 이게 뭐 이 판을 완전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죄를 받고 이렇게 석방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뒤집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지난 영상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2월에 병원년 2월 달을 양력 2월 달을 잘 넘겨야지 그렇지 못하면 좀 많이 위험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이 되거나 다시 그때가 아마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구속이 됐다가 이렇게 풀려났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구속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2월 달을 잘 넘겨야지 그렇지 못하면 많이 힘든 걸로 또 보였었는데 양력 2월이 윤 전 대통령한테는 좀 최대의 어떤 고비로 보이고 2027년이 정미년이 돼요. 양의 달인데 양의 해년인데 이때가 되면은 판이 뒤집힌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판이 그때 되면은 지금의 판에서는 뒤집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27년도에 가서는 판이 뒤집힌다 하시고 또 그래도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운기가 병원년 하반기에 가서 하반기로 가야지 그 하반기에서 운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27년도에는 큰 문서운도 들고요. 그 문서운으로 해서 뭔가 지금과의 정반대로 이 뒤바뀌는 판이 뒤집어진다. 판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때쯤에는 내 몸도 자유롭구나. 내 몸도 육신도 자유롭구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그 윤 전 대통령의 또 복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는다. 그 자리에 내가 있던 자리에 다시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제가 직위를 받게 되면, 그분의 어떤 직위를 받게 되면은 그냥 생각이 그냥 항상 나라 생각, 나라 걱정, 그리고 국민 걱정, 국민에 대한 걱정, 이러한 걱정이 이것밖에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없고요. 또 제가 예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공수를 내릴 때마다 항상 했던 말씀들이, 이분 사주를 들여다 보면은 대장군, 상장군이라고 하죠. 대장군, 그리고 구국의 대통령,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저희 신명에서는 그러십니다.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인간을 쫓는 충성이냐? 나라에 충성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니,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뭔가 나란 일에 대한 어떤 결의를 다지고, 맹세, 그리고 충성,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직은 안 됐으니 뭔가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러한 말, 뭔가 결의를 다지고, 이러한 이제 말, 그리고 내가 또 가고자 하는 일에 절대 나는 안 굽히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 내가 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말, 이렇게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병오년에, 2026년 병오년에는 윤석열 전 그 대통령한테 들어오는 운기 자체는 굉장히 좀 약하지만, 충돌도 많고 약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죽을 운도 아니에요. 죽을 운도 아니고, 병원년에도 이렇게 치열한 어떤 정치 재판이라고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정치 재판, 정치로 인해서 내가 묶인다, 뭐 억울하다, 뭐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싸운대요. 그래도 싸운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들이 계속 이 되풀이 돼서 나오고, 이분은 그냥 무릎 꿇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병오년 들었을 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라기는 좀 어렵게 봐지고요. 또 걱정이 또 하나 되는 거는, 이분이 살을 맞았다는 말이죠. 살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부친상을 당했었잖아요. 그 상문에 주당사를 맞았다 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이 이 명이 다해지면은 사자들이 미리 이렇게 왕래를 하게 돼요. 미리 왕래를 하게 되는데, 영안실 같은 데는 더 하겠죠.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운기 자체가 또 삼재로 인한 악재인데다가 사자의 상문살에 어떤 주당을 같이 맞은 격도 있고요. 또 상문살은 우리 이렇게 인간한테는 건강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건강에서 굉장히 너무 안 좋아 보인다, 건강으로 문제가 계속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기운, 이 조상, 그리고 이 부모자나 조상에서 드는 이런 상문살이 들었었고,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이전을 했을 때 그 옮길 적에 그 동티도 났단 말이죠. 동토가 나서 흑동토, 나무동토, 쇠동토, 이런 동토들이 이렇게 나면서 삼재, 동토, 또 상문살, 이러한 살들 같이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데 뭐 이런 악재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사람이 멀쩡한 게 더 이상하죠. 생목숨 안 간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분 사주 자체가 우리 내 같은 이러한 이제 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전풍파, 인간풍파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김건희 그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풍파를 다 맞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구슬이 내가 끊기지가 않고 관제가 자꾸 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런 신의 기운들이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잔칫집, 그리고 상갓집 이렇게 가는 거를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어떤 주당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정말 뭐 안 믿는 분들은 뭐 미신 있네 하고 넘길 수 있지만은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그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상문에서 드는 주당도 거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물론 윤석열 전 그 대통령 네 분이 그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고 막고 가셨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받고 신령님 전에 제가 받아본 공수들은 이렇고요. 또 이제 오늘은 방송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찾아뵙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경남권인데도 여기도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윗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 감기 조심, 독감 조심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요즘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다 못해요. 근데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우리 이제 6월달 되면은 지방선거가 있죠.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막 시끌시끌 하긴 한데, 이 국민의힘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선거의 선거의 어떤 당락, 이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질 수 있을지,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지 질 수 있을지, 이러한 당락을 조금 제가 점쳐보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자, 이제 나가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띠별로 신년 운세 띠별로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좋은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